새롭게 드러난 폭로 뉴스 하나 다시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강남에 그 화랑에다가 네, 비밀 선거 캠프를 꾸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 국감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 안에서 아마 이 이슈들을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 명태균 씨 파문뿐만 아니라 룬이 대선 당시 비밀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강남의 한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있는 화랑에 캠프 비밀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정당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맞는 건데 이 건물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고요. 이 대선 당시 국짐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이곳으로 오라는 윤 대통령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럽게 기마이 좋아해요. 게으릅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마포 같은데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들이 세우는 사무실을 안 하고 뽀단하고 이쁜 화랑에다가 비밀 요정 같은 사무실을 세워놓고 핵심 관계자들을 그리로 부른 거예요. 이거는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을.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 때나 불러내갖고 이용할 수 있는 이 졸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졸로 보여지는 애들한테 줘야 되는 말 그대로 기마이, 보여줘야 되는 이 관종의 특성이 뭐냐? 나 이런 고급 사무실 쓴다? 요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제공받아갖고 여기로 핵심적인 관계자들을 부른 거예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뒤가 구린 짓거리는 다 비밀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치계에서는 사실 통용되지 않는 방식을 얘네들이 쓴 거 아니에요. 검찰 시절에 하던 짓거리를. 예전에 이제 박정희가 안가. 네. 낮에는 막걸리 처마시고 저녁에는 안가에 여대생 불러가지고 술파티 하듯이 얘도 밖으로 보여지는 정치적인 상담은 기자들 있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하지만 은밀하고 중요한 또는 불법적일 수 있는 건들을 고민할 때 그 핵심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서 눈에 띄지 않게 회동을 하는 그런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온갖 비리와 연관돼 있는 불법에 연관돼 있는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지만 그럼 도대체 이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냐. 가봤더니 남매가 운영하는 그 갤러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매가 누구냐? 누구냐? 자기를 사실상 출세시켜준 선배. 정상명 전 네. 검찰총장. 정상면 검찰총장의 사위가 사위 김용식 동생이고 화랑 대표인 김방은은 누나. 그 누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후원금을 각각 1,000만 원씩 했던. 만빵으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1,000만 원은 1,000만 원대로 줬을 것이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은 따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윤석열한테 물심양면으로 이 사람들을 도왔던 거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여기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빌려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다? 이건 무료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만일에 윤석열이 내가 개인적으로 돈 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사무실에서 이러한 회동이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모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자체도 또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실을 지금 헐겠다고 재건축 들어갔죠.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뚜껑을 아. 막아놓고 증거인멸을 를 지금 시도 중인 시도를 거죠.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 없애듯이 야, 이걸 없애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얘네들이 단순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선배 검찰총장, 그리고 자신을 검찰총장에 추천을 해줬던 검찰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위원장이었던 전임자의 사위가 이걸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룬이랑 건이 명신이 결혼할 때 주례도 그러니까 주례도 봐줬던. 이게 이제 주례 볼 때는 이걸로 해갖고 이제 호가나 떼는구나. 이제 명신이는 더 이상 볼케이노가 됐든 검찰 사회에서 안 봐도 되겠구나 했는데 결혼 이후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이구 명신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거예요. 사위와 사위의 누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검찰 안의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의 관계를 했겠죠. 중요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제공을 해준 게 선의가 아니라는 게 나중에 공직을 얻게 됩니다. 언니가 청와대가 강제로 국민들한테 반품이 됐을 때, 국민한테 돌려주는 청와대를 반품을 했을 때 관리 활용 자문단이라고 하는 거를 맡게 되고. 근데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여기 네. 이 사람이 김방은 대표입니다.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라는 이름. 근데 이게 자문단에 오시는 분들이 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떤 자문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느 분야에서 모이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 저분들이 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CEO는 아닌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어. 이 사진만으로는 동네 산악회나 무슨 어떤 친목 모임으로 모인 사람 같지,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돌려줄까 연구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근데 청와대를 뭘로 쓴다 그랬죠? 대조에서 전시관이나 화랑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림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지. 얘네한테 야 청와대 니네 먹어 이러고 던져줬구나. 게다가 김용식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비서실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직을 하고 비서로서 윤석열의 어떤 의사나 뜻을 전달하고 그 사이에 살짝 자기 이권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실세 중에 실세로 갔다는 거지. 그걸 단돈 1,000만 원으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럼 나도 1,000만 원 내고 가. 근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룬 명신이 주변에서 이렇게 한 자리 얻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룬 캠프에 다 1,000만 원씩 낸 사람들이고 낸 기업이에요. 히림도 그때 돈 냈어요. 그러니까 기부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만 낸 거야. 냈어요. 한도금 이외에 다른 비밀스러운 방법. 솔직히 1,000만 원은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1억도 내, 진짜. 돈도 없으면서. 그건 사기쳐서 하면 되지. 내가 대통령 비서실 갈 테니까. 저기 나한테 2억을 줘. 그래갖고 가서 1억을 주고. 명태균 같은 얘기는 그만하라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당하고 나 아직 정신을 못 그 차렸어. 자리만 갈 수 있다면 1,000만 원이면 이건 진짜 블랙프라이보다도 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파켓몰보다도 싸게 가는 겁니다. 그 비용이면. 여러분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실예를. 네. 아까 어떤 분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마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 이미 귀순할 때 다리를 끊었어요. 중요한 건 네. 저쪽에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딴 쪽 왜 안 받아줘? 난 받아주기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안 받아준다니까? 여기서 섣부르게 저쪽에서 연락 온 거 봤잖아요. 성태형이 막 전화 와서 몽클레어 패딩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문하나가 저를 모가지를 조일 겁니다. 평생 직장 없어질까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